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그랜드 세이코. 최근에 그랜드 세이코 모델 리뷰가 너무 많았네요. 저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고 구독자분들에게 다양한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이 모델은 이 시기에는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랜드 세이코 더 화이트 벌치 트리 자작나무 다이얼 SLGH005입니다. 2020년은 시계 브랜드들에게 참 힘든 시기였어요. 매뉴팩처가 운영을 멈춰야 했고 출시 예정이었던 신 모델들은 전부 강제적으로 스탠바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을 통으로 날려버린 시계 브랜드들에게 올해는 정말 중요한 연도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기가 부족한 브랜드, 팬덤이 부족한 브랜드,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브랜드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더 이상 숨겨둔 보물들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을 수는 없게 되었네요. 현재까지 시계업계를 뒤흔든 시계 애호가의 마음을 홀린 모델 3개만을 뽑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메가 신형 문워치를 시작으로 제니스 세라믹 엘 프리메로, 그리고 지금 리뷰하는 이 모델, 국내를 넘어서 시계 애호가 사이에서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온 그랜드 세이코 자작나무 모델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시계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어요. 롤렉스는 색깔을 다채롭게 사용하는 브랜드, 오데마 피게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그리고 그랜드 세이코는 다이얼과 마감에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는 신모델을 출시할 때 색의 변화를 줘요. 케이스의 디자인은 그대로 두고 베젤 인서트의 색을 바꾸거나 다이얼의 색깔을 바꾸거나 케이스의 소재를 바꿉니다. 신모델을 출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 그랜드 세이코의 움직임이 조금 이상합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케이스 헤리티지를 가진 것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신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단순히 색깔의 변화를 넘어서요. 우연 혹은 우발적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컨셉을 잡고 그것을 다이얼 속에 녹여버리는 방식은 그랜드 세이코란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린 모델 스노우플레이크 눈송이였습니다. 눈송이는 제가 예전 리뷰를 통해서 저평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수였고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다시 정정하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은 모델이고 지금도 갖고 싶은 시계이기도 해요.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하자면 티타늄이 아닌 스틸 모델로 파워 리저브를 없앤 버전에다가 사이즈를 2mm 정도만 줄여서 39mm로 아주 조금만 더 드레시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이 요구했나요? 그 뒤로 미국에만 출시된 4개의 한정판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테마를 다이얼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단순히 색깔놀이에 지쳐버린 시계 애호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는 모델이었어요. 특히 봄과 가을은 지금까지 그랜드 세이코에서 출시한 모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고 국내에 출시되지 않아 너무 아쉬운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모델 더 화이트 벌치 트리 자작나무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기 있는 모델을 언급할 때, 떠올릴 때 단순히 그 모델의 영문 모델명을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M126710BLRO-0001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롤렉스 펩시 이렇게 떠올리죠. 그랜드 세이코는 특정 모델을 특정 이미지와 연관시키려는 시도를 해오지 않았어요. 제가 리뷰했던 그랜드 세이코 GMT 모델을 언급하고 싶어 그런 방법은 SBGM221이라는 알파벳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작나무라는 이미지를 이 모델과 동기화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이 시계가 가진 아주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자작나무 숲이라는 상상 속의 공간을 손목 위에 소유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랜드 세이코가 만들어지는 시즈 쿠이시 스튜디오 근처에는 아름다운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시리즈 9의 디자인이라 언급해요. 시리즈 9이라는 것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서 찾아봤는데 이런 디자인의 두꺼운 핸즈와 인덱스를 시리즈 9이라고 명명하네요. 아마도 그랜드 세이코는 이 시계의 디자인을 브랜드 내 핵심적인 라인업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시계를 개봉했을 때 진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실물을 보신다면 말이 안 나옵니다. 엄청 대단해요. 자작나무 다이얼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은 나무보다는 오히려 얼음 벽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드라마 왕자의 꾀임을 보신 분들 계신가요? 우연히 1편을 봤다가 3일 정도를 먹고 자고 드라마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악당들을 막기 위해 만든 엄청 높은 얼음 장벽이 있어요. 저는 그 벽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단순히 자작 나무만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쌓인 눈까지 같이 이미지화한 것 같아요. 꼭 실물을 보셔야 돼요. 실물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요.
아, 이 시계의 다이얼은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있네요. 아, 이 시계의 다이얼은 썬레이가 화려하네요. 아, 이 시계의 다이얼은 마감이 좋네요. 이게 아니라, 이 수준이 아니라 이 다이얼이 가진 질감과 이 다이얼이 가진 깊이감을 2D인 모니터를 거쳐서 느끼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빛이 한 번씩 자작나무 숲을 지나갈 때마다 와, 진짜 이 시계는 정말 생각을 많이 했고 비쌀만하다. 부드러운 빛이 글래스 안을 지나갈 때면 나무의 질감을 느낄 수 있고, 강한 빛이 지나갈 때면 차가운 눈의 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시계와 같은 독특한 다이얼 제작 방식이 그랜드 세이코만의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계는 비싸요. 자, 그럼 봅시다. 과거에는 럭셔리 시계급의 대안이 많지 않았고 우리들도 시계 브랜드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경험할 수가 없었거든요. 시계 브랜드가 주도하는 큰 그림에 우리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젠 아니죠. 정보는 넘쳐나고 우리들은 유식해졌어. 시계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브랜드만이 제공해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나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랜드 세이코는 이미 저 세상급의 마감만으로도 이 조건을 채웠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특정 공간 혹은 개념을 다이얼 속에 집어넣는 방식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네요. 그랜드 세이코의 뛰어난 마감에 대해서는 굳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까 싶어 잠깐 동안 아무 말 없이 최상급의 마감을 그냥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 브랜드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화려함이란 가치를 잡는 방법은 블링거리는 세라믹 베젤이나 빛에 민감한 썬레이 다이얼, 꽉꽉 채운 야광을 사용하면 돼요. 하지만 이 시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스틸의 마감, 다이얼의 질감, 케이스의 디자인, 순수한 기본기만으로 어떤 럭셔리 시계보다 화려함을 드러냅니다. 끝이 잘린 두터운 핸즈와 넓어진 인덱스는 호불호가 갈릴만 하다고 봐요. 우리는 끝이 뾰족한 핸즈에 더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다 스포티해진 케이스 디자인과 넓어진 러그 밸런스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스틸 스포츠니까요. 이 유행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세시에는 데이트가 있고 데이트 오른쪽에는 좌측에는 없는 검정색 마킹이 있네요. 데이트로 인해 깨진 다이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검정색 마킹을 집어넣은 것은 아닐까요? 삼성이 시계 산업에 도전을 해요. 어떤 시계 브랜드도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무브먼트를 만들고 럭셔리급 이상의 고가에 팔려고 해. 팔릴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시계업계는 생각보다 그 브랜드가 가진 역사와 헤리티지가 중요해요. 그럼 이 헤리티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 다이얼? 무브먼트? 브레이슬릿? 저는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영속적인 디자인을 가진 케이스를 기반으로 위에 다이얼이 올라가고 안에 무브먼트가 들어가고 브레이슬릿이 완성돼요. 태그 호요의 까레라, 롤렉스의 오이스터, 오데만 피게의 로야로크 같은 시대를 넘어선 디자인의 케이스는 시계 브랜드의 영속적인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이 분야에서 그랜드 세이코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요. 수십 년간 다양한 케이스를 실험적으로 만들어 왔고, 그런 케이스 디자인들이 세대를 거쳐 진화해 왔는데, 이 디자인들의 아름다움은 이제 시계의 본가 유럽 쪽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최근에는 많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그랜드 세이코 케이스 디자인을 기반으로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어요. 시계업계에서 무브먼트의 개념은 사실 1700년대 브레게가 완성해놨어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동일한 시스템의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누구도 쉽게 무브먼트 분야에 접근하기 어렵고 소수의 스위스 브랜드가 독점해왔기 때문에 발전이 더뎠고 정체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랜드 세이코는 무브먼트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꾸준히 해왔고, 현재는 몇몇의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경쟁자가 없다고 봐요. 무브먼트를 처음부터 재설계하면서 두께를 줄였고 정확도를 올렸고 파워 리저브를 늘렸어요. 10진동의 하이비트, 80시간의 리저브, 11.7mm의 두께, 플러스 오차에서 마이너스 3초의 오차, 이 정도 무브먼트를 제작할 수 있는 시계 브랜드 혹은 무브먼트 매뉴팩처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흔치 않습니다. 무브먼트의 피니싱 또한 럭셔리급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쿼츠와 스프링 드라이브라는 영역까지 개척해냈고 최고 수준에 올랐어요. 스포티한 디자인을 위해서 러그가 넓어졌고 그에 맞춰 브레이슬릿의 너비도 두꺼워졌습니다. 오연줄에 브러싱 처리된 브레이슬릿이 손목을 감싸는데 가벼움보다는 묵직함이 느껴지네요. 베이직한 스포츠워치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랜드 세이코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엄청 변화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시계를 좋아하는 애호가의 한 명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은 덕후 중에 한 명으로서 채널을 운영하는 데 행복감을 느낍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